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각종 국제적인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하고도 2개월 다 되어 가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휴전하자. 그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안보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 러시아와 유럽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또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그 대가, 비용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또 개인 SNS에 기밀 자료를 공유했다라는 구설수가 올랐는데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시그널 앱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그런 메신저 앱인데 여기에서 가족과, 즉 와이프와 동생에게 예멘 폭격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거죠. 와이프에게, 동생에게 예멘 폭격한다, 어떤 방식으로 폭격한다, 언제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국방장관실 입장문은 뭐냐, 뉴욕타임즈 같은 쓰레기 언론이 가짜뉴스 한 거다. 이번 주에 해고된 자들, 공보 담당관이 해고됐답니다. 그 해고된 자들의 말에만 의존하고 결국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트럼프 정부를 흔들려는 그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 트럼프의 대이란 공습으로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내에 이란 공습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5월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려고 했고 트럼프는 그걸 말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려서 아예 좌절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는 하지 말자라고 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수개월 내에 미국이 말리든지 말든지 간에 수개월 내에, 왜? 그게 더 지나면 이제 이란의 핵무기가 공고화되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개월 내에 이란 공습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또 지원을 하고 있죠. C-17 수송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벙커버스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BLU-109 벙커버스터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JDAM 정밀 유도 폭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스라엘로 수송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는 이스라엘에 미국, 이란 협상은 결국 결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즉 이란을 때려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주동 미군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전력을 대거 반출했습니다. C-17 수송기 25대로 이스라엘 네바팀 기지에 팩3 이동 배치했습니다. 독일에 유럽 최대의 미군이 주둔하죠. 당연히 그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 패트리엇이 있겠죠. 독일에 패트리엇 1개 포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람슈타인 기지 같은 최대의 기지, 그 람슈타인 기지를 지키기 위한 패트리엇 1개 포대, 그 포대 전체를 다 그냥 이스라엘 네바팀 기지로 갖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독일은 지금 당장 미사일 맞을 일 없고, 또 유럽 주둔 미군 빼고 돈도 안 주면 뺄 거다라는 액션을 그냥 진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바팀 기지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F-35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사드도 갖다 놨고 또 이렇게 팩3도 갖다 놨어요. 일단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다층 방공,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란을 공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란 공습하면 이란은 또 탄도미사일 날리겠죠. 그걸 이제 막아내야 되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은 하마스의 알까삼 여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알까삼 여단이 외부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약 3만 명 규모의 조직원을 모집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3만 명. 꽤 큰
규모, 아주 큰 규모인데 외부 자금 지원을 받았다. 어디겠습니까? 이란이죠.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3만 명 규모의 조직원을 하마스가 또 모집한다. 왜? 이스라엘을 흔들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고, 중국 세관 총서는 러시아 석탄 수입량이 6% 증가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은 9% 감소했다라는 건데, 결국 러시아의 광물 자원, 지하 자원을 수입하면 안 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때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러시아 무기를 수입 안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서방 제재를 무시하고 그냥 한다. 니들이 어쩔 건데 사실 어쩌지 못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주재 EU 대사는 유럽이 직접 무기 지원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방산 역량을 확대하는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게 장점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키우 주재 EU 대사인데 워싱턴 포스트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금 지원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우선 비용이 더 저렴하고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하며 운송과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탄을 지원해. 자, 그러면 포탄 있는 거 사실 유럽도 이제 포탄 별로 없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유럽도 자기네들 무기를 지금 스스로 만들어서 비축을 해놔야 되죠. 러시아가 내후년 또 3년 후 침공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대신 돈을 주어서 우크라이나에 방산 인프라를 깔아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면 인건비가 비싼 서유럽 국가들이 포탄 하나 생산하는 그 비용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우크라이나는 포탄을 생산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급하니까 야간 작업, 철야 작업, 주 52시간 근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듣고 보니까 그렇게 타당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휴전안을 제안한 김에 30일간 장거리 타격 휴전도 연장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게 러시아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부활절날 그 부활절 주간에 수미를 때려서 160여 명의 사상자를 냈죠. 그리고 푸틴이 직접 부활절은 휴전하자 라고 해놓고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그 부활절 휴전 기간 중에 전 전선에서 2,000건 이상의 휴전 위반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래 장거리 타격 휴전 연장하자. 중심 타격하는 거, 우크라이나도 자폭 드론 깊숙이 보내서 때리고 하는 거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크렘린은 즉 러시아는 대통령은 연장 지시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다시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음 주에 미국과 합의를 맺고 우리와 큰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 등 이 보상책에 대한 이제 그 안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러시아 니들도 이거 가지고 해. 그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휴전하면서 이대로 하면서 우리 큰 돈 다 같이 벌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휴전 중재안에 크림반도를 점령 인정하고 러시아 점령 그리고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일대를 중립지대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중요 소식에 보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백악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오는 4월 24일 이른바 광물협정으로 불리던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미국 독점 보장 협약을 포함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제시한 휴전 협상안이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모양입니다. 미국이 지난 4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기밀 문서 형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실행안을 전달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4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커프 중동 특사를 파리에 보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물론 유럽 주요 동맹국 외교관들에게도 이러한 기밀 문서를 전달했는데요. 문서에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4개 지역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귀속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남부 4개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철군을 요구하지 않되 러시아 중심 타격 등 우크라이나 자체 무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일대에 중립지역을 만들어 미군 병력을 파견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원전들을 미국이 인수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에는 중립지대 및 원전 시설 보안을 위한 미군 병력이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협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각종 자원과 이권을 미국에 달라는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통해 이 금액을 1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4일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협정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미국은 히토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협상 체결을 전후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이게 이제 2월에 백악관 방문했다가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들었고, 그래서 둘이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그냥 열받아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해주던 거, 특히 정보 지원해주던 거, 적정보 지원, 그걸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지켜왔던 쿠르스크를 일주일 만에 그냥 뺏겨버렸어요. 왜? 러시아군이 뭐 하는지 이제 깜깜 아무것도 모르게 됐으니까. 그거 다 알고, 그걸 다 미국이 다 가르쳐주고, 수월하게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정보 지원을 끊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냥 쿠르스크 다 뺏겨버렸죠. 그때가 3천억 달러어치의 광물 등을 미국에 제공하는 그 초안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뭐 2달 넘었죠. 협상과 협상 계속해서 그걸 1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러한 것들을 파리에서 4월 17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여기 있죠. 파리에서 동맹국 서유럽 또는 뭐 동유럽에서 나토 국가들에 전달하는 거예요. 비밀을 전제로. 자, 우리 이러한 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니들 어떻게 생각해? 하고 전달했는데 아마도 이 나토 타 국가들, EU 국가들은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자, 여기 크림반도는 2014년에 러시아가 불법 점령했죠. 이걸 이제 러시아 영토로 귀속되는 것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엔 체제 하에서 남의 영토를 불법 침공한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데 어쨌든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거는 인정 안 해준다. 그렇지만 점령은 하고 있어라. 그러나 니들 영토로 인정은 안 해준다. 뭐 그렇지만 뭐 실효적 지배를 하고 그걸 다시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전쟁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그 주변을 중립지역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미국이 보호한다.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관리한다. 거기서 나오는 이권을 미국이 먹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미군을
저중립 지역, 특히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미군을 파병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킨다. 이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렇게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자포리자 원전 포함해서. 그런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전부 미국이 관리한다. 미국이 관리하면 러시아가 안 때릴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권을 다 미국과 나눠 갖는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광물 자원, 중요 광물들 보면 세모가 된 것이 흑연, 그리고 하늘색 네모가 리튬입니다. 리튬 요즘 뭐 대단히 중요한 광물이죠. 왜냐하면 배터리 만드는데 다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뭐 전기 자동차 등등 배터리가 엄청나게 소요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벨리카 노보실카 그 지역에 리튬 광산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러시아가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벨리카 노보실카에서 그렇게 치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티타늄 광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이제 기타인데, 일단 뺏긴 지역에 베르단스크, 마리오폴 이 지역에 흑연 광산이 각각 있고, 베르단스크 지역에 리튬 광산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런 광물들은 미국과 이권을 나눠 갖는다. 개발권 그리고 수익을 나눠 갖는다. 1,000억 달러치. 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또 재건 사업도 이제 미국이 중앙 컨트롤을 한다. 통제권을 가진다. 이건 겁니다. 즉 미국에 잘못 보이면 재건 사업에 숟가락도 못 얻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트럼프의 중재안을 과연 마크롱 또는 숄츠 독일 총리, 뭐 숄츠는 좀 이따 바뀌겠지만 어쨌든 독일, 이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도 많은 투자와 희생을 했죠. 뭐 미국만큼 안 했지만 과연 미국 니들이 다 먹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푸틴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이것은 오롯이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그런 휴전 중재 아닐 뿐이다. 이 주변국들이 그리고 당사국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을 이걸 오케이 그래 전쟁 끝내자 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자신들은 그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의지의 연합이란 걸 만들어서 그래 우리 보병들 저기 보내서 우리가 지키자. 자, 이렇게 되는데 아니 필요 없고 됐고 우리 미군 들어갈게. 그 대신 우리가 다 먹어.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고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휴전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전쟁은 앞으로 몇 달간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중요 소식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